안녕하세요. 박혜선입니다. 코딩 뇌를 깨우는 파이썬 동영상 강좌 제4강 파이썬의 기본 요소입니다. 책에서는 2장 2절에 해당됩니다. 프로그램은 어떤 명령을 연속해서 나열한 거죠. 지금 슬라이드에 보이는 명령은 프린트 함수와 그다음에 괄호 사이에 시작이 반이다 라는 글자를 넣고 따옴표로 감쌌는데요. 어, 이 프린트 함수는 시작이 반이다라는 글자를 화면에 출력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래 시작이 반이다 느낌표라는 텍스트가 이렇게 출력이 되죠. 책에는 스파이더 아이디를 설치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스파이더 아이디나 아니면은 이전 시간에 저희가 설명드린 구글 콜앱을 사용해서 이 명령을 한번 직접 실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itHub에 있는 책의 예제가 GitHub에 올라가 있죠. 그래서 이 GitHub에 있는 어, 책 예제를 콜앱으로 실행하는 방법을 이전 강의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라우저로 이 슬라이드 위에 나온 비틀리의 파이썬 for DAML-git URL에 접속하면 이 책의 GitHub 저장소가 이렇게 화면처럼 나옵니다. 그 다음 빨간 화살표로 가리킨 02장 IPyNB 2장에 있는 예제를 담은 주피터 노트북이죠. 이 파일이나 혹은 원하는 다른 장의 주피터 노트북 파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GitHub 화면에서 해당 노트북에 주피터 노트북이 이렇게 열리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2장의 주피터 노트북을 열었다고 저희가 가정을 해보면 이런 슬라이드에 나온 스크린샷과 같은 화면이 나올 겁니다. 노트북 화면 위쪽 부분에는 콜앱으로 바로 연결되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인 콜앱 이렇게 빨간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버튼이죠. 이 버튼을 클릭하면 이 02장.ipynb 파일이 구글 콜앱에서 바로 열립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열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콜앱의 2장 노트북을 이렇게 열고 나서 원하는 코드셀을 마우스로 한번 클릭하고 셀 왼쪽 편에 나오는 실행 버튼, 지금 빨간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버튼이죠.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 셀에 있는 내용이 실행돼서 바로 그 아래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코드 한 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코드 셀인데요. 코드 셀 하나를 실행하고 그 실행의 결과가 바로 아래 나오는 이런 프로그래밍 방식을 저희가 대화형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인터프리터와 이렇게 하나씩 주거니 받거니 실행한 결과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또는 이런 방식을 래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리드, 이벨, 프린트, 루프의 약자인데요. 코드를 읽고 평가하고 결과를 출력하는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는 의미입니다. 파이썬과 주피터 노트북이 이런 대화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코드를 한 줄 한 줄 실행하고 결과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뭔가 프로그래밍을 맨 처음 배울 때 매우 편리하고 손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코드셀을 새로 만들거나 콜앱에서 아니면 이제 기존에 있는 코드셀을 있는 코드 내용을 모두 지우고 새로운 코드를 넣어서 다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책의 이제 책의 내용으로 돌아가면 2장 2절 2.2.1절의 시작 부분에 이제 객체란 말이 이제 등장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되는데요. 왠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죠. 객체란 말이. 그래서 객체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 강의 파이썬 소개에서 저희가 파이썬의 특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 중에 언급하지 않은 중요한 또 다른 특징 하나를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의 모든 것이 객체다 라는 말을 종종 듣는데요. 혹은 처음 들으셨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아마
종종 듣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객체는 이제 오브젝트라는 영어 단어의 번역어인데요. 객체 혹은 오브젝트 이런 단어들이 약간 좀 추상 명사이기 때문에 추상적이기 때문에 언뜻 잘 와닿지 않고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객체가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조금 더 그 위에 있는 상위 개념을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 저희가 선언적 지식과 명령적 지식에 대해서 소개했는데요.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프로그램이란 이런 명령적 지식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도구라고 이렇게 소개해 드렸죠. 그래서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저희가 명령형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루는 프로그래밍 대부분의 언어들이 명령형 프로그래밍 언어죠. 이 명령형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크게 두 가지로 절차적 프로그래밍과 객체지향적 프로그래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적 프로그래밍은 저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음식을 만든 레시피를 나열하는 것처럼 명령의 실행 절차를 이렇게 나열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알고리즘이나 레시피처럼 저희가 이해할 수 있죠. 종종 저희가 이 명령형 프로그래밍과 절차적 프로그래밍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나 다른 자료를 볼 때 약간 혼동이 되실 수 있는데요. 굳이 나누자면 이렇게 명령형 프로그래밍이 좀 더 상위 개념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 명령형 프로그래밍 중에서 절차적 프로그래밍이 아닌 다른 것을 저희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객체지향은 뭐 절차적 프로그래밍과 조금 다른 방식을 가진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데이터와 코드가 결합된 객체를 기반으로 만드는 프로그래밍을 말합니다. 절차적 프로그래밍에서는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처리할 때 코드나 데이터가 동일한 수준에서 존재하고 상호작용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어떤 객체 안에 데이터와 코드를 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객체 안에 있는 코드와 데이터를 B라는 객체에서 마음대로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프로그램을 좀 일관성 있게 만들 수 있고요. 또 확장성을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어, 많은 경우 바람직한 성질이라고 이렇게 간주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여전히 잘 이해하기 좀 어려운 수 있습니다. 네. 뭐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파이썬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다 혹은 객체라는 말이 종종 등장하는 것을 음, 이해해 주시고요. 객체지향적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10장에서 저희가 클래스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이 클래스라는 개념을 배울 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인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로는 C++, 자바, 파이썬 등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저희가 객체지향적이지 않은 절차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로는 C 혹은 포트란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파이썬은 어, 파이썬에 사용되는 모든 것은 이제 객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객체지향 언어라고 하더라도 어, 그 객체지향적인 수준에 따라서 높고 낮음을 이렇게 언급할 수 있는데요. 파이썬은 완벽한 객체지향 언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적인 프로그래밍을 어, 만들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절차적인 특징도 가지고 있는 멀티 패러다임 언어이고요. 어, 다시 말씀드리면 절차적인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도 있고 객체지향적 방식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객체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에서 객체의 종류는 스칼라와 비스칼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칼라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값을 저희가 말을 의미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저희가 정수값, 그다음에 실수, 혹은 저희가 부동산 시점 숫자라고 부르기도 하죠. 혹은 참과 거짓을 나타내는 불리언, 그다음에 또 넌이라고 하는 특별한 값이 있는데요. 이 너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특별한 객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0이라고 정수값 0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0도 뭔가 값이 있는 거죠. 0이라는 값이. 하지만 너는 아무런 값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뒷부분에 저희가
계속 배우면서 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스칼라인 객체, 그러니까 스칼라가 아닌 객체로는 저희가 문자열, 튜플, 집합, 리스트, 딕셔너리가 있습니다. 즉 이런 객체들은 뭔가 더 쪼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런 좀 객체들은 저희가 이후에 계속 진행하면서 차근차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식은 이런 객체와 연산자를 연결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4는 3과 4라는 정수객체를 이고 정수객체를 플러스란 연산자와 함께 사용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 곱하기 2는 여기서 2.5는 실수객체고 2는 정수객체죠. 그리고 별표는 곱셈 연산자입니다. 마찬가지로 true and false에서 true와 false는 불리한 객체고요. 참, 거짓을 각각 나타내죠. 그 다음에 and는 저희가 논리 연산자입니다. 다른 논리 연산자는 뭐 o와 이런 것들이 있죠. 마지막으로 나오는 타입은 함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객체의 타입을 보여주는 함수인데요. 맨 처음 저희가 시작할 때 print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어떤 문자열을 출력했는데요. 이 print 함수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함수를 호출할 때는 함수를 실행하려면 이렇게 괄호로 감싸서 나타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함수에 어떤 값을 전달하려면 괄호 사이에 이렇게 값을 써넣어 줘야 하는데요. 지금은 좀 생소하게 볼 수도 있지만 함수에 대해서는 4장에서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함수를 그냥 어떤 특정한 기능을 실행하는 간편한 도구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 표현식의 결과는 하나의 값으로 나타나는데요. 3 더하기 4의 값은 7이죠. 네. 그 다음에 2.5 곱하기 2의 값은 5.0이고요. true and false라는 불리언식의 결과값은 참, 거짓을 and 연산자로 묶었기 때문에 false가 됩니다. 그리고 타입 함수의 결과값은 3의 타입을 보여주는 건데요. 3이라는 객체의 타입은 정수이기 때문에 int라고 출력이 됩니다. 책에는 다양한 객체 타입과 그다음에 표현식에 대한 예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를 좀 더 참고해 주시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값을 저희가 나중에 뭔가 사용하려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려면 어딘가에 좀 저장해 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저장하는 도구를 저희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종종 변수라고 부릅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변수의 값을 저장합니다. 혹은 변수의 값을 할당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것이 이제 맞는 말이지만 파이썬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 변수는 객체의 이름을 부여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객체에 부여된 어떤 이름이라고 변수를 생각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이 이퀄 3이라는 명령을 실행해 보면 이 이퀄 연산자는 변수와 값을 매핑하는 연산자인데요. 그래서 파이라는 변수가 3이라는 객체를 매핑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먼저 저희가 콜앱에서 이 파이 이퀄 3을 한번 실행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연이어서 id라는 함수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id 함수는 어떤 객체의 고유한 식별자를 출력해 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id 괄호하고 파이 id 괄호하고 3을 입력하면 두 함수의 실행이 동일하게 442311788 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만약에 3을 변수 파이에 저장했다면 3이라는 숫자와 그다음에 파이에 들어있는 값은 각각 별개의 식별자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파이썬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뭔가 저장하고 할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렇게 442311788이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이 실행하면 이 442311788이라는 숫자와 좀 다르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초기화될 때마다 이 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상한 일이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두 함수의 실행 결과는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파이 이퀄 3은 파이라는 이름의 어떤 메모리 공간에 실제 3이라는 값을 저장하는 행위를 합니다.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죠. 또 row 이퀄 3이라는 명령은 또 다른 메모리 공간에 3을 또 저장합니다. 결국 파이와 row는 각각 다른 데이터하고 다른 객체로 취급될 수 있죠. 하지만 파이썬에서는 파이 이퀄 3, row 이퀄 3이라는 명령이 다른 메모리 공간에 3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파이와 row가 어떤 3이라는 객체의 이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식별자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에 나와 있듯이 4423, 117, 888 동일하게 나오는 거죠. 저희가 한 사람이 저희 사이트마다 닉네임을 여러 개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개의 닉네임을 저희가 사용하는 것처럼 파이썬에서 객체 하나가 여러 개의 이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금 이제 정확한 것을 좋아하는 분들은 파이썬에서는 변수가 객체를 가리킨다. 혹은 변수가 객체에 바인딩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많은 책이나 뭐 온라인 자료나 이런 것들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냥 보통의 프로그래밍 언어랑 동일하게 변수 파이에 3을 저장한다. 혹은 변수 파이에 3이 할당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좀 혼동이 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일반적인 저희가 프로그램 언어를 설명하는데 아주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차이점,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의 변수 할당과 그다음에 파이썬에서의 변수 매핑을 차이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저희가 다른 파이썬 객체 앞에서 뭐 문자열, 리스트 딕셔너리 이런 것들을 배울 때 이런 차이점을 이해하면 훨씬 이해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잘 이해해 주시고요. 네, 오늘은 이제 파이썬의 기본 요소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객체가 무엇인지 알아보았고, 파이썬에 있는 객체의 여러 종류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프린트, 타입 아이디 같은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유용한 함수를 사용해 봤고요. 직접 실습하는 과정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고 책을 보시면서 직접 콜앱이나 스파이더 아이디에서 실습을 해보시기를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if 문장과 문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